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 자 1부에 이어서 2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셰일 기업을 포함한 세계 천연 자원 시추 회사의 50%가 2년 내 파산할 수 있다. 미국 셰일 기업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시스의 스콧 셰필드 최고 경영자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세계 에너지 업계의 부도 위험이 가시화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셰일 업계 동향이 심상치 않다.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 비싼 채굴 비용, 경쟁 격화 등으로 고전하던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수요 감소, 저유가 고착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정상 경제까지 만나 업계 전체가 공멸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상당수 미 셰일 업체는 수익을 내기보다 금융회사의 투자로 유명해왔다. 이들이 도산하면 많은 돈을 투자한 금융사 또한 파산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2007년 미 모기지 업계의 줄파산이 다음 해 전대미문의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졌던 셰일 업계의 현 상황이 대형 위기의 서막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셰일 채굴의 손익분기점 평균 약 45달러는 원유보다 훨씬 비싸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1배를 생산할 때 불과 10달러 정도의 비용만 쓴다. 하지만 유전 개발 후 약 2-3년이 지나면 생산량이 급격히 하락하는 셰일 업체들은 생산 단가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2014년 이후 국제 유가가 줄곧 하락하면서 최근 몇 년간 셰일 업계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법률회사 헤인스 앤더 뷰에 따르면 파산한 북미 셰일 및 에너지 기업 수는 2017년 24개, 2018년 28개, 지난해 42개로 증가했다. 지난해 파산 금액 역시 257억 달러로 2017년과 2018년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 와중에 등장한 코로나19 악재와 산유국 간 정상 경쟁은 치명타를 안겼다. 상당수 셰일 업체의 부채 규모가 심상치 않은 파산 가능성이 있다. 무디스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4년 사이에 만기가 도는 북미 에너지 회사의 부채는 총 860억 달러에 이른다. 에드 허스 미 휴스턴대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서 셰일 업계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코로나19가 그들이 붙잡고 있던 신랄 같은 끈을 잘라냈다고 진단했다. 중소형 에너지 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미 독립석유협회에 따르면 하루 평균 7만 5천 배럴 미만을 생산하는 중소형 업체는 약 9천 개, 이들이 미 원유와 천연가스의 83%, 90%를 각각 생산한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만 450만 개다. 10년 전 인하대 교수는 대형 기업은 유가 하락 시 화공 등 대체 분야를 찾아 버틸 수 있지만 중소형 업체는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해 저유가 피해를 고스란히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지금 이게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셰일 업체는 거의 90%가 80에서 90%가 중소업체가 셰일 가스를 생산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도 날 확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유가가 지금 배럴당 18불인데 이 회사들은 다 파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셰일 업체가 거의 90%, 80% 파산할 확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유정 개발 약 2-3년이 지나면 생산량이 급격히 하락하는 셰일 업체들은 생산 단가를 낮추기 못하기 때문에 2014년 이후 국제유가 줄곧 하락하면서 최근 몇 년 셰일 업계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우디 같은 데는 유정 한번 개발하면 20년, 30년 동안 그냥 폴링하면 되는데 셰일 업체들은 개발 후 약 2-3년이 지나면 생산량이 급격히 하락하니까 또 새로운 유정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낮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셰일 업체들은 손익분기점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파산 확률이 굉장히 앞으로 높다. 그러니 공급이 줄 수밖에 없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공급이 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2014년 16년 유가 하락 시기
미 셰일 기업들은 생산 거점 이전, 기술 개발 등으로 위기를 견뎠다. 그전에는 북부 노스다코타, 몬태나주에 걸친 베컨필드, 텍사스 이글포드 등이 핵심 생산지였지만 생산성이 높은 유종을 활발히 개발한 덕에 퍼미안 분지가 새 거점으로 부상했다. 월가의 투자도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리 양질의 광구가 바닥을 드러냈는데 생산 단가는 여전히 높고 국제 유가는 더 떨어져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셰일 업체들은 새로운 유종을 자꾸 개발해야 돼요. 이제 개발할 때도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셰일 업체들의 생산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이 그래프는 상당히 중요한 그래프예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2020년 3월달에 발표한 그래프인데 지금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까지는 생산이 수요를 엄청나게 초과하고 있죠. 그쵸? 그런데 4, 4분기 말부터 내년에는 소비가 공급을 초과하죠.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2020년 3월 달에 발표할 때 정말 이것저것 많이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8개월 후만 되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고 예상하니 그러면 유가는 폭등을 할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지금 공급이 2천만 배럴 가까이 수요를 초과해가지고 생긴 가격 하락인데 내년에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그래프 아닙니까 이게? 제가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권위 있는 곳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지요. 그러면 이때 내년에 사면 주가는 다 올라가면 못 사죠. 지금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떨어져서 무서워하지 말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배럴당 18달러 이할 때 사지 배럴당 50% 할 때 사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가 지금 WTI 유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여기에 대해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 유심히 보십시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2020년 1, 4기 분기부터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합니다. 1년 내내 초과한다고 이제 나와있죠. 그죠? 그럼 유가가 폭등합니다. 60불 이상, 배럴당 60불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인 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3월 발간한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의 석유 가스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2021년 감소세를 전해지고 전망했다. 2021년 막켄과 이글포드 지역에서 원유 생산이 급감하고 퍼미안 지역에서의 원유 생산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본토 48개 주에서는 2020년보다 40만 배를 감소한 1020만 배를 그칠 전망이다. BNEF에 따르면 지난 10일, 6일, 20일 기간 동안 미국 퍼미안 분지에서의 석유 시추 활동이 2016년 초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금 2016년 초 이후에 처음으로 퍼미안 지역에서 석유 시추 활동이 감소했다는 말은 앞으로 공급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죠. 그죠? 특히 석유 가스 가격 하락으로 아팔레치안과 퍼미안 지역에서 가스 생산 활동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5개월 연속 감소해 4월에는 전월보다 0.2 BCF per day 줄어든 85.17 BCF per day에 그칠 전망이며 이는 지난 1월 월간 최대 감소폭이 될 전망이다.
셰일 그 오일을 생산하면 자동적으로 셰일가스가 생산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연가스도 당연히 생산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석유 가스 생산이 감소하는 원인은 국제유가 가스 가격 하락으로 시추 및 프로젝트 건설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미 석유 가스 생산업체들이 지출을 평균 30% 감축하고 프로젝트 계획을 보류 폐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시추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급은 줄 수밖에 없죠, 그죠? 셰일 업체들은 2, 3년 생산하다가 생산량이 계속 급격하게 준다 그랬으니까 시추를 하지 않으면 공급량이 줄 수밖에 없죠. 미국의 셰일 업체들의 그 80%, 90%가 중소기업이니까 그 기업들이 못 버팁니다. 배럴당 18달러에서 다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유가를 매수하셔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BNF에 따른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수준을 하락 시 미국의 퍼미안 지역 내 원유 생산 대부분이 생산 단가를 감당할 수 없을 거로 전망했다. 30달러 수준으로 하락각이 아니라 지금 18달러잖아요.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30달러 수준으로 하락하면 원유 생산 대부분이 생산 단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전망했는데 지금 18달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하셔야죠. 석유가스 생산업체의 부채비율이 높아 2020년에서 2022년 기간 중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생산 차질이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부채 비율이 엄청 높아가지고 2020년에서 2022년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파산을 할 거고 400만 배럴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공급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최근 셰일 생산업체의 생산당 아래로 유가가 떨어짐에 따라 신규 프로젝트가 보류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근무 인력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 건설 중인 LNG 프로젝트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셰일 업체 중 16개사의 신규 가스전 개발 비용이 배럴당 35달러 수준인데 이 중 쉐브론, 데본 에너지와 EOG 리소시즈는 추가 지출을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엑슨 모바일은 3월 초 퍼미안 분진의 셰일 개발 속도를 늦추겠다 밝힌 바 있다. 셰일 개발 비용이 배럴당 30달러 이하인 업체들도 생산원가만 가스로 충당 가능 2년 현금에 부족한 실정이다. 엑슨 모바일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 업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도 30달러 이하로 가면 버티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거의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2020년 4분기부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해서 2021년에는 원유 수요가 원유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예측대로 2021년에 원유 수요가 원유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유가는 적정가의 자리를 회귀하리라 본다. 즉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 원유 가격이 적정가는 55달러라고 여겨지므로 현재 18달러이므로 앞으로 200%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유의 추가 하락은 원유 ETF의 매도 시점이 아니라 추가 매수의 기행을 명심해야 한다. 2020년 4분기 후반부터 수요가 공급이 균형을 맞추고 2021년 원유 수요가 원유 공급을 초과할 것이므로 원유 가격은 앞으로 200%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매도 시점이 아니라 추가 매수의 기회를 명심하라 이 말이죠. 자, 저 프로그램은 15분 이상 하면 방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 뵙겠습니다.